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양가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 아들, 저희 친오빠 다이어트를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00일 동안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왔습니다. 일단 크게 운동과 식단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식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식단을 시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빡세게 하루에 한 3끼, 4끼 닭고야를 먹어라라고 선생님이 시켜서 닭고야를 먹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고 지금 다시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못 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다 다이어트 초반에 의지가 뿜뿜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닭고야는 절대 못 먹을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그 이후로도 살이 쪘을 때 닭고야를 안 먹고도 감량을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누가 야, 너 닭고야 안 먹고도 살 잘 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줬다면 내 다이어트가 조금 한층 수월해지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저는 누군가에게 꼭 닭고야 아니어도 돼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닭고야를 무리해서 먹게 하진 않았고요. 기존에 워낙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달 음식은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식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하루아침에 바로 클린식으로 먹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예전에 맨날 이렇게 떡볶이 먹고 배달 음식 먹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규칙적으로 닭가슴살을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우 힘들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3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대신에 식사 시간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맞추면서 시간 텀은 평균 4-5시간 정도의 시간 텀을 줘라 라고 요구를 했었고 밥 먹을 때도 내가 그전에는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일하다가 초콜릿 하나 집어먹고 일하다가 과자 한 봉지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나 며칠 전에 뭐 먹었지 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먹는 거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시각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일주일 동안 혹은 하루 동안 얼마나 먹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기존에 먹던 식단에서 점점 양을 줄이고 조리법도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수분을 이용해서 찌듯이 굽는 혹은 계란 후라이가 아닌 계란말이가 아닌 계란찜을 먹는 이런 형식으로 식단에도 천천히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단 얘기를 하면 몸무게당 먹어야 되는 그람수가 있다던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그람수에 맞춰서 먹긴 했으나 보다 체계적인 감량이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숫자 1, 2g에 집착을 하게 되고 몸무게도 그렇고 그런 숫자에 연연하는 순간 너무 강박이 생기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그람수를 따로 정해주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밥그릇에 3분의 2그릇 정도 먹어라. 그리고 닭가슴살은 뭐 한 덩이나 소스 닭가슴살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 팩 정도 먹어라. 그리고 야채도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최소한 야채 한 주먹 이상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식사 시간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배달 음식은 먹지 않았고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존에 먹던 것보다는 양을 조금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식사 시간 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4-5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먹던 양을 다 먹어도 배가 안 차서 다른 걸 이렇게 먹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을 최대한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양의 밥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물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이어서 물도 뭐 체중 25kg당 1리터를 마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물을 안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100kg 넘는다고 4리터 먹고 이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 1.5리터 정말 힘들면 일주일 동안은 1리터, 그 다음 주에는 1.5리터, 그 다음 주에는 또 2리터 이렇게 먹는 양을 점점 늘려나가자 해서 나중에는 최대 물 한 2리터까지는 거뜬하게 마시게 저는 만들었고요. 기존에 카페인과 제로 음료수, 대부분 탄산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기회에 카페인하고 탄산도 좀 줄이면서 물을 좀 많이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녁 식사 시간이 좀 늦고 야식을 즐겨 먹던 사람이어서 야식 먹을 때가 되면 정말 어김없이 배가 고프거든요.
저도 예전에 야식에 중독됐을 때 그랬었고, 그래도 처음에 조금만 참으면, 네가 그걸 적응할 때까지만 참으면 나중엔 수월할 거다. 이건 좀 힘들겠지만 그냥 존버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야식은 그렇게 끊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초반에는 현미밥과 닭가슴살, 야채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했더니 자기도 의욕이 뿜뿜했는지 제가 시키지도 않은 닭고야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너 닭고야를 평생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렇게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제 눈에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데 염분이 너무 없어 보여서 닭고야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할 수 있게 했고, 제가 이렇게 닭고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이 요요 오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닭고야를 먹어서 그래 단기간에 확 빼요. 평상시에 닭고야를 먹다가 목표 체중에 도달을 했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닭고야를 계속 먹으면 이게 감량이 되거나 유지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목표 체중 도달을 했으니까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먹는 거야. 떡볶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은 술 마셔야 되지, 술 마셨으니까 그 다음날은 뭐 치킨 먹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일반식을 먹어요. 근데 기존에 닭고야 먹다가 하루아침에 떡볶이를 먹어봐. 갑자기 체중이 확 불죠? 그러면 그때 당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살이 이제 불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놓치지 않고 뭐 다시 식단을 한다거나 헬스장을 간다거나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먹으면 몸이 붓고 더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다 보면 다시 이제 닭고야 먹기 전 몸무게 혹은 그 이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 닭고야 먹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애초에 닭고야를 그렇게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닭고야를 하고 계시다면, 이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의 일부인데 저는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닭고야 먹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닭고야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닭고야를 잠시 멀리 두고 현미밥과 그 단백질, 뭐 계란이나 닭가슴살, 뭐 아니면 생선에서 오는 그런 단백질, 그리고 약간의 지방,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서 식단을 다시 짜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물론 닭고야를 먹다가 하루아침에 일반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체중이 들쑥날쑥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절대 체중이 현혹되지 마시고 눈바디 믿으십시오. 눈바디 아니면 옷바디를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식단이 몸에 적응이 됐을 때 저희 오빠가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과 닭가슴살 이런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구매를 하면서 저한테 닭가슴살 핫도그 사도 되냐, 만두 사도 되냐, 뭐 스테이크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됩니다. 저희 오빠는 고도 비만에서 감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핫도그를 먹다가 닭가슴살 핫도그로만 바꿔도 몸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만두도 그냥 일반 고기만두 먹다가 닭가슴살 만두 먹으면 물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 지금 몸 극한으로 빼가지고 대회 나갈 것도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비만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별미, 닭가슴살 식품계의 좀 별미 같은 아이들도 먹고 싶으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도 먹었어요, 그분.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이 다이어트를 어차피 오래 평생 해야 되는데 이왕하는 거 좀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뭐 이거 먹으면 찌겠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서 먹어라. 너 여태까지 저녁에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이랬던 거 끊기만 해도 살은 빠질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음식을 멀리하지 마라. 먹는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먹고 싶은 거는 최대한 먹게 했습니다. 물론 뭐 저녁에 야식 고칼로리 시켜 먹는 거는 안 되고, 그냥 평상시 식단 먹을 때 뭐 가끔씩 별미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바꿔봤었고 후폭풍 되게 세게 맞아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고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전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게 아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힘들었으니까. 너무 하루아침에 좋아하는 디저트, 술 이런 거 다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점점 줄여간다.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점점 줄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양가님 되게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강박 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기 궤도까지 오는 데는 저도 많이 힘이 들었지만 그 궤도에 도달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도. 전 믿어요. 이제 운동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오빠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체력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체력이 엄청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일단 걷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그 걷는 루트를 제가 알고 저는 맨날 걸어 다니니까 그 정도는 솔직히 걸을 수 있는 체력이 돼야 그 이후에 뭐 스쿼트라든지 뭐 각종 제가 시키는 운동들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걸어서 기초 체력을 올려라. 네가 그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게 힘들지 않을 때까지 체력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2주 식단의 변화를 주면서 운동에도 이렇게 동일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걸을 때는 거리가 한 4km 정도 됐었거든요. 나이키런이라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키런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켜놓고 페이스가 9분, 10분 사이가 나오면 제일 좋고 10분 30초를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었더라고요. 아주 좋아. 근데 그때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걸어 다닐 때 핸드폰 절대 못 보겠어요. 핸드폰은 듣고 싶은 노래나 뭐 소리 듣는 영상들 많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러니까 노래나 영상을 틀어놓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라. 그리고 팔을 이렇게 막 완전 세게 이렇게 저으면서 걸을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걷고 걸어 다닐 때 시선과 어깨가 이렇게 쏠리지 않게 정면을 보고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앞을 보고 걸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걸을 때 복부에 최대한 힘을 주고 걸으라고 저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거나 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걷기를 못한 날에는 저희는 집에 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또 타게 했었고 사이클을 탈 때도 무겁게 타면 좋겠지만 그렇게 체력이 안 될 때는 조금 가볍게 해서 타되 절대 중간에 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돌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산소를 못하는 시간만큼 사이클을 타게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걷고 나서도 운동량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사이클을 더 타더라고요. 그건 아주 칭찬하는 부분이야. 제가 오빠한테 처음부터 운동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체력이 약해서 따라오지를 못할 뿐더러 너무 처음에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시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의욕이 앞서서 첫날 운동을 빡세게 하면 열의 9은 다음날 근육통 때문에 운동을 못해요. 지금 저는 하체를 하는 날엔 하체만 하고 상체를 하는 날엔 상체만 하기 때문에 오늘 하체에서 근육통이 오면 내일 상체하고 상체에서 근육통이 있으면 하체를 하고 전신에 다 있으면 뭐 유산소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유튜브에서 보이는 홈트는 다 따라해요. 그러면 다음날 대부분 전신에 근육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못 일어나고 운동을 또 못 하더라고요. 물론 헬스장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 나 맨몸 스쿼트 할 수 있지? 그 다음 만만한 거 덤벨 들고 뭐 숄더 프레스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같이 해버리니까 다음날 전신이 다 아파서 또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 제 친구도 온몸이 다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양가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근육통 생겨서 하루아침에 운동을 못할 바에는 그냥 일단은 걸어서 체력을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조금 운동을 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걷기 할 때 나 오늘 운동으로 걸어야지 했을 때 꼭 지키는 게 신발 절대 운동화 발이 편해야 돼요. 발이 정말 발 편한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깨 절대적으로 딱 펴고 정면을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거북목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돼 있던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오빠는. 그래서 제가 어깨 펴고 턱도 살짝 넣어라 거북목 교정하자 이런 식으로 걸어다니게 했습니다. 나이키 어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스마트워치가 없으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막 걸어. 근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말하면서 걸을 때 숨이 차. 그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나가서 30분 걸었어요, 뭐 1시간 걸었어요 했는데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서 차라리 안 걷느니만 못한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존에 조금 걸음을 천천히 걸으셨다, 아니면 러닝머신 위에서 속도 한 5에서 6 정도로 걸었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땅을 밟으면서 직접 지면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실제 실외 걷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속도도 조금 막 땀이 송글송글 날랑말랑 할 정도로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렇게 제가 지금 너무 오늘 뭔가 정신이 없는 하루여서 순서를 막 뒤죽박죽 말한 것 같지만, 정리를 하자면 식단을 할 때는 너무 처음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평생 할 수 있는 식단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야 즐겁다. 그리고 물 많이 먹자.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자. 걷기부터 제대로 하자. 이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다시 여러 번 원래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요요가 왔었기 때문에, 정말 감량해서 좀 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쉽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뺀 살은 정말 쉽게 돌아온다라는 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쉽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나 쉽게 빼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어야 운동이고 힘든 만큼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하지만 또 재밌게 운동과 식단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때 다이어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는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이 사람 참 괜찮다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배고파.